의성군이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7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용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만에 예천군의 모금액이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수성구 범어동에 어르신이 커피를 내리고 청년이 홍보하는 세대 통합형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협업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시의 초중고 학급 편성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학생과 학급 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농촌에서는 농업 장려 차원에서 상토나 방제, 포장재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 기간에 맞춰서 일일이 읍면사무소를 찾고 서류를 제출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의성군이 17개 지원 사업을 통합해 한 번만 읍면사무소를 찾으면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행정의 변화를 주면서 농민도 공무원도 수고로움을 한결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에서 자두와 블루베리를 키우는 김종환 씨. 지난해 의성에서 진행한 농자재 지원 사업 3개에 지원해 120만 원 가까이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품목과 비용에 제한이 있다 보니 한도 내에서 최대치를 구입하게 되고 때론 남아도는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자두 수분 화분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해서 보니까 처음 구입을 하는 거라서 양이 좀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는 필요한 양보다 좀 많이 구입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아깝지만도 물론 그거는 이웃에 나눠줬습니다만도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성군에서 불필요한 지원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새끼 우렁이 지원, 마늘 비닐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재배 작물과 면적에 따른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자재 지원 카드를 이용해 지정 가맹점에서 농약, 상토, 비닐 등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비용 증빙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작물에 모든 품목 제한 없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농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편의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17개 사업에 분산되어 있던 17개 사업을 통합해서 지원함으로써 여기에 어떤 일반 반복적인 어떤 행정력을 조금 의성군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농업 부분의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의성군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폭을 더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빠져있는 농기계라든가 국비나 도비와 연계된 사업도 우리가 통합해서 농가들의 편의와 경영 안정을 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농민들은 지원 기간에 맞춰 읍면사무소에 들러 같은 서류를 몇 번이나 내야 했고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응대하고 서류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와 공무원 모두 지원금과 관련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만에 예천군의 모금액이 20억 3천만 원을 돌파하며 경상북도 내 누적 모금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예천군은 시행 첫 해인 2023년에 9억 7,700만 원, 2024년에는 약 1억 원 증가한 10억 5,3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올해도 출향 예천인들의 기부가 이어져 2월 중순 기준 모금 건수는 960건, 모금액은 1억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천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책 발굴과 답례품 개발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5학년도 초중고 학급을 편성한 결과 지난해 대비 학생 수와 학급 수 모두 줄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23만 4,381명으로 지난해 대비 3,592명이 줄었고 학급 수는 9,864학급으로 지난해 대비 175개 학급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 수는 11만 16명으로 지난해 대비 6,546명이 줄었습니다. 학급 수도 4,955학급으로 142학급 줄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의 학령 인구 감소로 소규모화 역시 점차 빨라질 것으로 보고 양방향 공동통합구역 확대, 통합운영학교, 도시형 캠퍼스 등 적정 규모 학교 모델 개발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주 간포항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5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경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어촌의 발전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간포항에는 간포 문화자산과 청년단체를 활용한 힙해 간포센터가 핵심 시설로 건립되고 간포 달빛광장과 용오름 스카이워크 등 지원시설이 조성됩니다. 또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리조트 리모델링 등 15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이 추진돼 견관 개선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사회를 지역과 이념, 성별, 세대로 갈라져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온갖 주장이 난무하는 초갈등 시대라고 하는데요. 어르신이 커피를 내리고 청년은 홍보하는 세대통합형 카페 할로마켓이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할매와 홍보하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조화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범호동 세대통합형 노인 일자리 카페 할로마켓.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어르신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과 영어 인사 헬로를 결합해 어르신들이 인사하며 맞이한다는 의미로 할로마켓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옛 범어 3동 치안센터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할로마켓에는 어르신 30명이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집에 있다가 나오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더 젊어질 것 같고. 어르신들이 음료와 빵을 만들고 청년이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성대학교 학생 12명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활용해 할로마켓을 알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소설, 시 같은 걸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과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은 할로마켓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집기류 구매 등 초기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성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료 만들기와 빵 굽기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참여자를 모집, 교육, 그리고 현장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커피 교육, 베이커리 교육, 위생 교육 진행하였고요. 숙련된 기술로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이념, 성별, 세대로 갈라진 초갈등 시대에 커피 내리는 어르신들과 홍보하는 청년들의 조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의성군 안평면에 경북 최대 규모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77억 원을 들여 11,675제곱미터의 부지에 조성된 안평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기계 보관창고와 교육장, 세척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콩 콤바인 등 25종 10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이번 개소로 고가의 농기계 구매에 따른 중부 산간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모한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4년 동안 국비와 시비 178억 원을 들여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확산,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발굴, 블록체인 기업 투자 상담 등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대구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가 신천 우안 희망보부터 신천 철도교까지 3km 구간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해 걷기 좋은 길을 조성했습니다. 신천 철도교부터 침산교까지 3.6km 구간 보행환경 개선 공사도 연말까지 완료하는 등 대구시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은 도심 속 휴식, 운동 공간이 있어 연간 6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지만 일부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 구간이 있어 충돌 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영화산업 살리기에 나섭니다. 지난해 국내 영화관 총 관람객은 1억 2,300만여 명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북도 내 영화관 관람객은 410만 명으로 전국 점유율 대비 3.3%였습니다. 경북도는 국내 영화산업 침체로 영화 제작 편수가 감소하면 경북도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소재로 삼는 영상 시나리오 창작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직원 무비데이로 정해 부서별 영화 단체 관람을 하고 관계기관과 지역 영화관의 이용 협약 체결을 통한 할인을 확대해 가족 단위 관람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관광택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외국인은 한 팀당 관광택시 이용 금액의 50%를, 국내 관광객은 한 팀당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안동 여행 가는 달을 지정해 3월과 6월, 12월에 관광택시를 이용하면 안동 특산품으로 구성된 선물을 제공하고 내국인에게는 이용요금 3만 원 추가 할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관광택시 누리집을 구축한 데 이어 지난 1월에 관광택시 코스를 개편하는 등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26회 봉화은어축제가 제13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 관광 생태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대상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지역민 지지도, 콘텐츠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봉화구는 지난 축제에서 주민들의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수거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둔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다음 달 10일부터 18일까지 도내 4개 권역에서 2025학년도 학부모 대상 권역별 대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6 대입의 이해와 진학 방향 설계를 주제로 2026학년도 대입 변화와 주요 입시 전략을 심층 분석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달합니다. 경북교육청은 3월 10일 안동고등학교, 3월 17일 경산교육지원청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새학기를 맞아 작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5세 이상 7세 이하 어린이 단체를 대상으로 간송 전영필 선생과 미술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간송달속을 운영합니다. 청소년과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감상길잡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건축연계 체험교육 프로그램 미술관 안팎을 마련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